안녕하세요. 조승봉입니다. 자, 오늘은 교이공 집합 문제 30번부터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기 때문에 문제가 앞에보단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다 사용되니까 앞부분 복습이 잘 안 돼 있는 학생은 선생님 풀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좀 다소 빠르게 풀 거기 때문에 빠르지만 내용은 충분히 다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은 좀 천천히 돌려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가 한 번에 잘 되는 친구들은 복습을 잘 한 거니까 그냥 빠르게 보시고요. 조금 난 빠르다 한 사람들은 뭐 속도를 좀 늦춰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자, 30번부터 보시죠. 항상 키워드 잡고 시작하는 건데 새 집합 ABC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벤3 쓰는구나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이게 성립하는지 보이시오. 학교 시험이었으면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죠. 선생님이랑은 벤3 툴을 이용하고 있죠.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증명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는 채점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답안지가 충분한 공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리라고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림 연습을 선생님 시키긴 할 텐데 일단은 서술형은 증명으로 풀어라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풀어낼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A-B A 차집합 B를 구해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빨리 구해야 된다 했죠. 자, 이렇게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C도 이렇게 바로 나와야 하고요. 이걸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주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도 봅시다. 우변 좌변이고요. 우변 A 빠르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뭔가 합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본 틀이 다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리고 B, C라고 했습니다. 빼주시면 지금 이걸 빼줘야겠죠. 이렇게 빼주면 A만 남습니다. 같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죠. 자, 학교 시험이었으면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게 1번, 2번 이렇게 해놓고 옳은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는 옳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1번 넘어갑니다. 31번 키워드를 빠르게 잡아보면 얘도 C까지 있으니까요. 벤3네요.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인터뷰 내용 이렇게 쫙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뭘 생각을 해야겠어요? 포함하는 애가 있는지 포함하지 않는 애가 있는지를 따져줘야겠죠.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은 얘예요. 얘를 해석을 하셔서 이걸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이니까 빠르게 풀 수 있겠죠. A와 C. 자, B와 C 같다. 이게 같으려면 반드시 A는 이 스몰 A요. 공집합이어야겠죠. 그리고 이 B도 공집합이어야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몰 A, 스몰 B가 지금 공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를 보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 이 A 위에 A를 줬죠. 이 A를 해석하는 거죠. 이제 이 A를 해석을 해보면 이 A는 이렇게 되죠. 왜냐? 스몰 A가 공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B도 해석을 해보면 B도 이렇게 되겠죠. 왜냐? 스몰 b도 공집합이니까. 이쯤 되면 이제 문제 만든 사람이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 표현으로 스몰 a와 스몰 b를 공집합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a, b를 통해서 이 뼈대를 찾게 하는 이런 패턴이겠네요. 자, A와 B의 공통된 구간은 이거입니다.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된 게 공통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2, 3, 2, 3, 2, 3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그러면 2, 3이 아닌 나머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얘가 5, 7이고요. 얘가 1, 6이겠네요.
문제에서는 지금 C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부분집합 C의 개수를 물었죠. 자, 부분집합 C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는데 이 C라는 녀석을 여러분이 빠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C는 반드시 뭘 갖고 있냐? C는 이거랑 여기를 포함하니까 여기는 5, 7이라 했고 여기는 1, 6이라 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C는 1, 6과 5, 7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죠.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 거듭제곱에서 4개를 빼준 8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은 교과서에도 있지만 실제 굉장히 빈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세요. 32번도 빈출되는 유형이죠. 교육공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반복돼서 다루고 그러다 보니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출되는 내용은 반드시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풀 줄 아셔야 합니다. 32번 like 문제들은 선생님 소거법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했죠. 수업시간에 소거법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의 특징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가령 오른쪽에 1번을 보시면 합집합이 있어요. 그 말은 문제에서는 왼쪽이거나 오른쪽이란 소리니까 왼쪽도 반드시 포함, 오른쪽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A 차집합 B에는 스몰 a가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오른쪽을 보면 A 교집합 C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죠. 근데 얘는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집합이 있으면. 근데 오른쪽에 A 차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에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스몰 a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는 안 된다.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합집합만 보면요. 여기 A 합집합이죠. 그 말은 뭐예요? A가 무조건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4번을 보시면 A 교집합 B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죠. 여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없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거법을 이용하면 빠르게 지워버릴 수 있다. 자, 여기는 이제 교집합은 없는데 차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집합은 이제 여기 3번을 보시면 빼야죠. 그러니까 A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A 구간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어차피 다 빼버릴 거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죠.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뭔가 있었고 차집합 C 이렇게 있었어요. 그 말은 여기가 다 빠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색칠되면 안 되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을 보면 A 합집합 B니까요. 그림에선 이거에 해당하겠죠. A 합집합 B에서 A 차집합 C를 다 빼줘라. 여기는 A 차집합 C를 빼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벤슬이를 한번 써보죠. 합집합은 무조건 이걸 쓸 수 있다 했고 기본 골격을 다 갖고 있다 했고요. 차집합은 A 스몰만 일단 남고 C 쪽은 빠져야겠죠. 그러니까 A 쪽만 남은 거예요. 여길 빼줘라 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은 이거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어떻게 딱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33번 보겠습니다. 33번도 똑같은 문제죠. 자, 이번엔 교집합을 봅시다. 교집합을 보면 자, C의 교집합 이면서라는 소리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C 이면서예요. C 이면서. 반드시 색칠은 C 안에서만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은 답이 될 수 있죠. C 안에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C 안에만 돼 있죠. 근데 5번 보시면 A 이면서인데 A 안에서 색칠이 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A 이면서 뭔가인 거니까 어쨌든 A의 일부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A의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2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죠? C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C가 아닌 곳에만 색칠이 돼 있어야 돼. C가 아닌 곳이면서 근데 C 안에 돼 있죠. C가 아닌 곳이 되어야 되니까 삭제. 자, 두 개를 이렇게 소거를 하였습니다. 자, 1번도 소거를 할 수 있죠. 왜요?
이거 C의 여집합 이거나니까 C의 여집합은 다 색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있죠. 지웁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두 개 가지고 답을 찾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자, 근데 보세요. A 합집합 B이면서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 안에서 답이 나와야 돼. A 합집합 B 안에서.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번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A 여집합 B의 여집합 C 이렇게 되고 있죠. 자, A 여집합은 어떻게 생겼나요? A가 아닌 거죠. A가 아닌 거니까 B, C, U 이렇게 해야 되고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죠. B가 아닌 거니까 머릿속에 B 한번 딱 생각해 주시고 B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그다음 C는 C인 거를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밖에 없나요? 그렇죠. C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만 색칠이 돼야 하는 거죠. 이렇게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고 벤스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34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얘도 이걸 이용해서 소거법을 써봐야겠죠. A이면서니까 A 밖에 색칠되어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A 안에만 돼야 되는 거야. 탈락, 탈락, 탈락. 봐봐요. 벌써 3개나 지울 수 있죠. 이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이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 판단을 해볼게요. B의 여집합, 합집합 C입니다. 자, B의 여집합, 합집합 C예요. 이거 사실 이것도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여집합을 먼저 표시를 해보면 B가 아니어야 되니까요. B인 거 다 빼고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C를 더해줍니다. C를 이걸 합집합을 해주면요. 이걸 합집합을 해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걸 다 합쳐서 써야겠죠. C 그 다음에 A 이렇게 U 거기에다가 A를 교집합 해줍니다. 둘의 공통된 것만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A 있고요. 이거 이렇게 세 개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4번이었습니다. 35번이 없네요. 와, 선생님이 35번을 빼뜨렸네. 죄송합니다. 35번 문제가 지금 여기에 편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35번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여기 써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텐데 근처에. 네, 35번 문제 여러분 보면서 해봅시다. A 교집합 B는 일단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지금 이게 35번이에요. 2, 4, 6, 8이고요. 그 다음에 C는 X는 12의 약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거죠. B교 C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봐야 된다 했죠.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주고 있어요. 근데 물어본 건 이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은 결합법칙을 써야겠죠.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의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결합법칙은 순서를 바꿔주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괄호를 바꿔서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교집합만 있을 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4, 6, 8이면서 C인 거 2, 4, 6, 8이면서 12의 약수인 거는 2, 4, 4 되고요. 6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4,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가죠. 36번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출제자 의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배 법칙 분배해 주시면 비교 A 합집합 비교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4는 여기 교환법칙 써서 A 교 B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합집합 4, 6, 8이니까 이거나죠. 그래서 2, 4, 6, 8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자, 이게 이제 좀 오래 걸리죠. 37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팁이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차집합은 남겨두지 않는다. 차집합은 남겨두지 않는 이유는 분배 법칙 등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차집합이 보이면 그 차집합은 바꿔줘라. 어떻게 바꿔요? 이면서로 바꿔라. 이면서 B가 아닌 거 이렇게 바꿔줘라. 두 번째, 이렇게 여집합이 괄호 밖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그 다음 공식과 연결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라는 거죠. 세 번째로 흡수 법칙이다. 그래서 상황이 흡수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흡수 법칙을 써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가령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그냥 A죠.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A라고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 왜 이게 A인가요? 이건 기억, 니은 중에 니은에 해당하고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데 이건 하니까 기억,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흡수 법칙이란 말을 계속 앞으로 볼 텐데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라 했죠. 90% 성립하는데 예외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외인 상황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 문제의 솔루션이 뭐냐 했을 때 항상 좌변을 변형시켜서 우변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우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가야겠지. 여기가 최종 도착지니까요. 자,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봅시다. 1번을 잘 보시면 자, 아까 선생님이 드렸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을 보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좌변을 건드려서 공집합이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팁을 보면 이거 가만두지 마라 얘기했었죠. 그래서 좀 넓은 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교집합 이렇게 있고요. 얘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여러분 이거 증명 문제 풀 때는 좀 세로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공집합이 나오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결합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결합 법칙을 사용해주면 괄호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가 공집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공집합과 무언가를 교집합하면 얘도 공집합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 어떻게 해도 돼요? 자, 이거 잠시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분배 법칙을 써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분배 법칙이 보이면 써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봤을 때 특별하게 안 할 이유가 없다. 분배 법칙을 쓰게 만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쓰면 안 되고 이런 걸 다 아셔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육공에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십시오. 이때도 공집합이 나와서 여기 뭐가 있던지 간에 얘는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죠. 2번이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린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2번은 잘 보면 오른쪽을 잘 봐야 하는데 오른쪽이 특징적으로 여기 차집합이 있죠. 일단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A 차 B 교 A 차 C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전 이게 이렇게 보여서 얘로 묶을래요. 안 되죠. 묶으면 이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건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차집합은 어떻게 해줘라.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이런 팁이 필요한 거야.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럴 때는 일단 선생님이랑 하기로 약속한 걸 먼저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변을 계속 봐줘야 돼요. 우변을 이렇게 계속 봐줘. 자, 그리고 이때 뭔가 우변은 줄어들었잖아요. 얘도 좀 줄여야겠지. 이제 분배 법칙을 써줍니다. 분배 법칙은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 교집합은 이걸 갖다가 쓴 게 아니에요. 뭘 쓴 거죠?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이 교집합을 갖다 쓰죠. 자, 얘가 분배되면 위로 가겠죠.
이런 걸 잘 보시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줄여놓고 A는 이제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이 A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막 아까처럼 뭐 결합 법칙을 써야 되나, 뭐 공집합을 만들어야 되나. 아까는 공집합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공집합을 만들 생각을 했지. 이때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변을 잘 보니까 차집합으로 나타내야 하고 B와 C는 합집합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이 여집합이 괄호밖에 생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생겨도 되겠죠.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B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줘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여기 합집합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차집합 없애라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차집합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차집합을 이렇게 써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 적용되는 건 아니다. 우변을 잘 보고 우변에 맞게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굳이 팁이란 게 왜 필요하나요? 어차피 우변을 보고 해야 하면 팁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면 10문제 중에 9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요. 방금 문제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 이제 나머지 쫙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더 느끼시겠지만 차집합은 없애주는 게 유리하고 괄호 밖에 있는 여집합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걸 감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변을 슬쩍 보니까 뭔가 교집합으로 뭔가 정리가 돼야겠네요. 정리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할 때 지금 눈에 보여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줍니다. 이렇게 합집합 A, 교, B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나면 여기가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 합집합 A, 교, B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으니까 결론이 공집합이었는데 지금은 공집합이거나 A교비니까 답은 A교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A교비 합집합. 자, 이게 정리가 돼서 A가 나와야 되네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 차분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눈에 이게 보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차집합은 가능한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여러분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지. 왜?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죠. 분배 법칙은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B이면서 B가 아닌 거니까 전체 집합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A가 되겠죠. 자, 이걸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이면서 전체 집합인 건 A입니다. 왜요? 얘는 기역 니은이고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면서니까 기역 니은이겠지. 그래서 이걸 증명하지 않고 바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서. 그래서 4번도 풀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는 거죠. 내가 A가 어떻게 하면 나올까? 다음 5번 봅시다. 5번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게 A 합 B가 되게 해주래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내가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야.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이때 뭐 해야 될까?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때 결합 법칙을 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판단을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돼. 된다고 했나요? 여러분 교의공에 있는 걸 한번 가서 봐야겠지. 결합 법칙 쓰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결합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 쓰지 않는다고 했죠? 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써야 되는 곳에서만 써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선생님 할 게 없어요. 자,
우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내야 하고 할 게 없어요가 아니라 분배 법칙을 쓰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분배를 거꾸로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처음부터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보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안 보여도. 왜냐면 팁을 알려줬으니까. 자, 이 친구는 전체 집합이죠. B가 아니면서 B이거나 B가 아닌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풀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 집합이면서 A 합집합 B인 건 또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A 합집합 B입니다. 이런 게 이제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자,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고 이게 이면서니까 당연히 이것만 남겠죠. 6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 좀 적응됐나요?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6번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그쵸, 6번도 이게 보이죠? 묶어야겠지. 자, 이제 여기다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A, U로 묶으면 B, 교, B, C 이렇게 되고요. B, 교, B, C는 공집합이죠. 그래서 A가 나옵니다. 7번 보시면 이번엔 A 차집합 B에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 차집합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여집합도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럼 얘는 또 뭐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답을 구했습니다. 8번 봅시다. 8번도 이걸 놔두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자, 차집합을 표현하는 것도 빠르게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A이거나 A이면서 B인 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이게 이제 흡수 법칙이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서 얘는 A다 라고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보이고 망설이면서 다시 막 이렇게 분배를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변을 항상 보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9번입니다. 9번도 이거 다 없애줘라. 이렇게 되고요. 여집합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10번입니다. 10번도 많이 했죠.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아래다가 적는 게 좋은데 선생님 이제 공간이 이러니까 그냥 위에다 바로 적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결국엔 이제 B가 나와야 하는 거죠. B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0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줘야겠지. 여기서 B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흡수 법칙이 성립하면 그냥 답을 내려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A 여집합은 뭐예요? 기억, 니은이 아니니까 디귿, 리을. 합집합 B는요? B는 니은, 디귿. 그래서 이거고 여기는 니은, 디귿. 교집합이니까 니은, 디귿. 이게 이제 잘 보이면 학생들이 뭘 볼 줄 알아야 하냐면 합이잖아요. 여기가 합집합.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B를 포함한단 말이야. 얘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얘랑 B를 교집합을 하면 그냥 얘는 B가 있었으니까 여기 B가 있고 이렇게 B가 나온다. 이런 게 나중에는 잘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긴 뭐 증명이 필요 없고 그냥 얘가 B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11번 거의 다 왔네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자, A 차집합. 자, 이때 우변에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이걸 애써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변을 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집합을 일단 없애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을 없애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괄호와 밖에 있는 여집합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한다? 뭘 해야겠어요? 그쵸, 분배 법칙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합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니까 선생님이 말했죠. 우변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집합을 쓰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우변 봐가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집합을 만드셔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12번 문제 같은 경우 A 차집합, B 차집합,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차집합인데 결합법칙 성립하나요? 뭐 이런 것도 선생님 물어봤었죠. 성립 안 한다 했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우변에다가 바로 좌변에다가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안에서도 한번 바꿔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줍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 다음에 우변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38번도 선생님이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빠진 게 있어가지고 38번 문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어서 갈게요. 좀 길어지니까. 38번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30명이에요. 가수 A, 가수 B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벤투 상황으로 보시고요. 전체는 동아리가 이제 30명이라고 했으니까 30명이죠. 자, 원소의 개수 문제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벤투에서 유리한 점은 뭐라 했어요? 그냥 해도 된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풀 때나 그냥 앞에서처럼 문제를 풀 때 다 사용 가능하다. 왜냐? 중복되는 구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3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A가 수를 좋아하는 학생, 그래서 얘는 NA는 이렇게 해서 19 이렇게 적는데 이것도 기역 더하기 니은이 19다. 여기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더한 게 30이다. 더 읽어보면 B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이고요.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이 15이고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사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우린 그냥 리을이라고 적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들 중에서 얘랑 얘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만 좋아하는 학생이니까 A만이죠. 그러면 A만이니까 A이면서 B가 아닌 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뭘 구해주자? A만이니까 기억을 구해주자.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에서 빼기 나다 빼기 리을 해주면 기억만 남겠죠. 그래서 30에서 우리가 15 빼고요. 5 빼면 답은 10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서 좀 중간에 끊어서 가고요. 마지막 39번부터 이제 쭉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